엄마 난 세인트 조셉 가고 싶어. 그래서 한국 학생 비율을 첫 번째로 따져봤고. 그럼 지금 주거지 이름은 나가진 않을 건데 네. 어디로?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혜 이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유학 아마 2, 3년 계획하신 분들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말레이시아 유학 2년 반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귀국을 준비하고 계신 학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담아서 오늘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저도 그렇지만 조금 내향형이어서 어머니께서 혹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어머니 얼굴을 예쁜 이모지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좀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보고 네, 볼까요? 앞에 보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세인트 조셉 국제학교에 한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재학생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말레이시아 유학을 계획하게 되신 동기나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저희 아이 사촌 형들이 말레이시아에 예전에 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도 국제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 어렸을 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말레이시아 외에는 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케이스고 네, 자연스럽게 말레이시아를 알게 됐고 그래서 영어를 좀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랑 여기 워낙 다양한 문화 있고 인종이 있어서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년 9월에 처음 상담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때 사실 상담하시면서 일단 가장 크게 고민하셨던 부분은 뭘까요? 처음에는 혼자 해보려고 했었는데 인터넷 찾아봤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좀 버거웠고 맞아요. 취합하고 선별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되게 체계적이지 않고 단편적이어서 이걸 가지고 내 아이하고 맞는 곳을 찾는다는 게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김나영 부장님과 상담하셨었죠? 맞아요. 일단은 아마 그때 어머니께서 가든이랑 그 다음에 BSKL 그리고 세인트 조셉 새 학교를 비교를 하셨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요 새 학교들을 좀 비교하실 때 사실 한국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좀 선호하시는 학교들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좀 중점으로 보셨던 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계획된 기간을 하고 돌아가는 케이스고 영어라는 게 좀 중요해서 영어가 일단 목적이었고 그래서 한국 학생 비율을 첫 번째로 따져봤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케스트라를 했던 아이여서 오케스트라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학교로 선택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영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 비율이었고 두 번째는 원어민 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기준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딱 3개가 있으셔서 그런데 저희 아이 왔을 때는 저희 학교가 그 한국인 학생 비율이 제가 선택한 기준에 맞았는데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 세 학교 모두 맞아요. 이제 그거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그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맞습니다. 막 이제 다시 유학을 시작하실 때여서 갑자기 좀 늘었군요. 학교 선택하실 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한국 학생 비율과 그 다음에 재학 중에 한국 학생 비율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년이 3, 4학년부터 5, 6학년이 사실 좀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 비율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좀 지역을, 한국인 거주 지역을 조금 벗어나는
좀 학교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각 학년별로 지금 현재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잖아요. 입학 네. 조건이라던가 각 학교별로. 그래서 좀 그 변수 속에서 세인트 조셉을 최종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BSKL은 입학 테스트까지는 가지 않았고 알아만 네. 봤었고 가든이랑 세인트 조셉을 진행했는데 가든은 무한정 대기로 연락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세인트 조셉이 또 가장 입학 테스트하고 결과를 빨리빨리 피드백을 줬던 학교였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좀 이미 오기 전인데도 결과 빨리빨리 받고 좀 안심이 됐고 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두 학교 중에 좀 네네. 어디가 더 마음에 드냐. 그런데 아이는 세인트 조셉 선생님 인터뷰한 선생님께서 너가 어서 빨리 와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그러는 걸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아이가 받은 인상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 난 세인트 조셉 가고 싶어. 그래서 그래 그럼 너도 선택할 수 있는 또 당사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인트 조셉으로 가자. 그렇게 네, 됐습니다. 확실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결정이 됐고요. 이제 준비를 시작하셨잖아요. 유학 준비를 이제 막상 시작하시고 나니까 좀 생각보다 좀 수월했던 부분, 좀 이거는 좀 예상보다 힘들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두 개가 동시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유학을 준비한다고 하면 말레이시아 입국 이후의 거에만 막 관심을 갖고 그것만 준비를 하는 게 다 같아서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한국에서의 생활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거를 되게 간과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고 네, 계신 네, 상황이셨군요. 그래서 동시에 제 일도 정리하면서 말레이시아 입국 이후에 또 생활 이런 걸 동시에 준비할 여력이 제가 안 됐었는데 다행히 저는 유학원 도움 받고 굉장히 말레이시아 입국 이후의 일들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딱 기한에 맞춰서 유학원에서 어머님 뭐 이때는 뭐를 서류를 주세요. 뭐 언제까지는 입국해야 하니 티켓을 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코스를 제공해준 느낌이어서 쉽기도 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동시에. 동시에 맞아요. 네. 한국 생활을 또 정리하셔야 되고 네. 또 여기에 또 새로운 생활을 또 준비하셔야 돼서 네,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비 과정에 대한 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학교가 가장 결정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지가 또 직접적인 나의 생활을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지금 현재 주거지를 좀 결정하신 이유와 가장 중점으로 보시는 것은 어떤 건지? 아이가 멀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멀면 안 되겠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차를 가까운. 타더라도 15분에서 10분 이상을 벗어나지 않게 하자는 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 거주 인프라를 좀 중요하게 봤는데 네네. 막상 살아보니까 거의 불편한 게 없고 그리고 이제 MRT 같은 건 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말레이시아의 네네. 대중교통 자체를 잘 이용한 생각을 안 했는데 네네네.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MRT를 생각보다 편했다.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쾌적하고 네네. 그래서 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되게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주거지 이름은 나가진 않을 건데 네. 어디로? 네. 부장님이 강력 추천하셔가지고 거기에 편하기는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학교를 결정하셨고 주거지를 결정하시고 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적응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남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일단 잘 적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엄마인 나도 말레이시아 생활이 사실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적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지호 먼저. 지호는 지금 처음 입학해서 첫 학기에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의외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빨리 적응했다 하는 부분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날 이튿날 다 잘 등교했고 셋째 날 네네. 수영이 있는 날이었는데 네네. 한국은 수영이 교과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낯선가 봐요. 그래서 그날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교실에 못 들어가고 좀 그랬어요. 그쵸. 수영복을 또 입고 너무 떨린다고. 네, 근데 맞아요, 수영을 맞아요. 할 수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네네. 학교가 너무 감사한 게 선생님이 나오셔서 불안한 게 뭔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에 아이를 관찰해 주시고 저에게도 점심 때쯤인가 메일도 주시고. 피드백을 주셨군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등교 거부한 적 없고 너무 잘 받고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네네. 너 적응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했더니 나 힘든 거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네. 하나도 없다고. 근데 엄마 기억에는 그 등교 3일째 교실을 막 안 들어가고 이래서 마음은 고생을 했는데 네네. 본인은 너무 힘든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일본 네네. 친구가 네네. 같은 반에 배정됐고 그 친구는 일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 온 경우여서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같은 상텀에 입학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되게 끈끈해졌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베프가 됐군요. 네, 그래서 매주 플레이 데이트를 했어요. 그 상텀에 그 엄마도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영어가 말이 그냥 확 이렇게 오픈된 느낌? 아이의 영어가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친구들 사이로 바로 친하게 이렇게 흡수됐다고. 너무 잘했네요. 아마 우리 지호 학생이 본인이 또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적응이 또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호 학생 혹시 학교에서 우리 지호 학생 받은 상장이나 좀 의미 있었던 활동, 우리 지호 학생 이거 너무 잘했다,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그 캥거루 메스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 받았어요. 그래서 네. 시상도 가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수학 문제 잘 풀었다는 걸 칭찬한 게 아니라 영어가 이제 조금씩 더 편해져 가고 있구나. 노력한 결과야 라고 좀 많이 칭찬해 줬고 네네. 그때 아이가 한 번도 수학에 흥미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진짜요? 수학이 좀 재밌어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6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우스 캡틴에 나가겠다고 선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 영상까지? 네, 그래서 근데 네. 한국에서 얘가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수줍고 뭐 이런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학생이었는데 여기서 네네.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 당선되고 또 자기 나름의 그 하우스 캡틴의 듀티를 막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걸 보면 학교에서 뭔가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구나. 그런 건 정말 장점인 것 같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 지호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워낙 좀 다국적 친구들이 좀 많아서 네. 친구들과 좀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한국처럼 친구들과 어떻게 놀러 가기도 좀 잘 하고 했는지 이런 점 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여러 국적 친구들, 말레이시아, 러시아, 중국, 또 포르투갈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플레이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축구 클럽을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여기 준비할 때 부장님께서 반드시 아이가 속한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네네. 정말 현지 친구들이 많은 축구 클럽을 갔어요. 네. 친구 한 명도 없을 때 혼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난민이 뭔지도 검색해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말레이시아에 어떻게 오게 됐고 그런 것도 듣고 학교를 왜 못 가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요?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이중국적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만약에 내가 이중국적이 되어서
두 개 나라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조금 더 편견이나 사회적인 차별이 없는 나라 국적을 나는 선택할래. 이렇게 그런 얘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우린 되게 단순한 목표로 왔는데 아이가 보는 시야가 기특하네요. 많이 넓어졌군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더라도 한국 국적을 선택해야겠다. 그 말은 한국이 더 사회적 편견이 조금 더 있다. 뭐 아이가 이제 느낀 바가 그랬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지학생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세인트 조셉 국제학교를 좀 다니면서 한국 학교와 좀 교육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어머니께서 느끼신 바는 있으실까요? 한국에서는 좀 학습적인 성과가 더 주목을 받는 분위기라면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는 학습 이외에도 다양하게 잘하는 친구들을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뭐 수영이면 수영, 축구면 축구, 뭐 악기면 악기, 수학이면 수학, 외국어면 외국어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와 컴피티션을 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학교에 대한 소속감?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욕심이 나게끔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친구들과 같이 또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면서 오히려 되게 연대감? 그러니까 따돌림이 조금 더 덜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말레이시아 학교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